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의료관계 법규 두 번째 주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료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용어를 일단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법이 언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법 조문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교시 때는 이제 예상 문제도 책에 나왔던 문제도 다뤄봐야 됐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타일로 가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는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어 주는데요. 뒤로 갈수록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고 그래도 가능한 한 2교시 때는 문제를 같이 좀 다뤄보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규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냥 읽고 나가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예상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 보고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1주, 2주, 3주, 4주 차까지 비대면 강의죠. 비대면 강의라서 그런데 이때 지금 거의 의료법까지가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나가 보는데 아마 예정대로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면 강의 하면서 시행규칙,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사법 나가고 그 다음에 1차 직무능력 평가 즉 중간고사 보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면은 법규는 크게 걱정이 없는데 혹시나 비대면 강의가 더 연장되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때 9월 30일 날 있잖아요. 9월 30일 날 추석 이 보강은 아마 요거는 동영상을 녹화를 떠서 그대로 하는 걸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리 시간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5주 차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동영상을 쭉 찍어서 의료법까지는 그냥 대면 하더라도 쭉 진행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법이죠. 의료법. 지난주까지 1조에서 우리가 지난주가 1조에서 15조까지 했죠. 15조까지를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자, 16조에서 아마 쭉 나가면은 43조까지 쭉 훑어 나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6조 세탁물 처리입니다. 세탁물 처리. 자, 의료기관에서 보면은 세탁물이 나오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누가 하냐 그러면은 의료인,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 생각하면은 치과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누가 하냐면은 원장님이 하는 거죠. 원장님. 첫 번째 원장님. 원장님이 뭐를 해야 된다? 가운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가운을. 그러니까 세탁물이잖아요. 가운 같은 거. 가운 같은 거는 누가 빨아야 되나요? 원장님이 빨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원장님이 빨기 싫으면은 뭡니까? 특별히 신고된 자. 뭡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세탁물을 처리하게끔 신고된 업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누구죠? 치과위생사들이죠. 치과위생사는 가운을 빠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의료기관에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세탁물 처리업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자들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신고된 사람들도 까다로워요. 뭐냐면은 이 사람도 뭡니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 실습 기간 때는 여러분이 세탁을 했지만 그죠? 그다음 이제는 여러분이 직장인이 되면은 이제 가운은 여러분이 세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하는 치과가 있으면은 원장님한테 얘기해야죠. 의료법 위반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인들이 하는 중에서 진단서 떼는 거예요. 진단서.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검안. 그죠? 검안. 요 검안이 뭐냐면은 이게 눈을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시체죠, 시체. 시체를 검사하는 것을 검안이라고 하죠.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뭐 한다고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그죠? 이거 예외 있죠.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간부터 48시간 이내, 이 숫자 중요합니다.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증명서를 내줄 수가 있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 환자 사망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못 뗄 때는 뭡니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도 있다. 자, 요거 꼭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입니다.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 이게 누가 빠졌죠? 네, 치과의사가 빠졌죠. 치과의사가 빠지고 누가 들어왔나요? 조산사가 들어왔죠. 예.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죠?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방전을 떼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은,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방전을 뗄 수 있다. 보통 처방전은 몇 통 뗍니까? 2통을 떼야 되죠. 떼서 뭡니까? 한 통은 환자가 갖고 한 통은 누가 갖는 거예요? 약국이 가는 거죠. 근데 보통 몇 통 떼주나요? 한 통밖에 안 떼주죠. 예, 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처방전을 떼줄 수 있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떼줄 수 있다. 자, 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려면은 약사법에 따라서 떼죠. 이게 처방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 변조,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뭐 뻔한 얘기죠. 예. 이런 경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비밀 누설 금지. 요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비밀 19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들이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 간호 업무나 그 다음에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보존 업무 등등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치과에 근무한단 말이에요. 치과에 근무 스케일링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걸그룹 아니면은 BTS가 뭡니까? 여러분 치과에 와서 뭐를 했다? 라미네이트 했다. 뭐 좋다고 사진 찍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뭡니까?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돼 있죠. 여러분이 SNS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비밀 누설 금지. 즉 환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 누설 금지예요. 비밀 누설 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 20조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 자, 의료인은 태아를 성간별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임신 32주 이전에는 절대 인부나 인부의 가족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되죠. 태아의 성을.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임신 지금 한 30주 됐는데 와서 뭡니까? 애기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색깔로 살까요? 분홍을 살까요? 푸른색으로 살까요? 이런 식으로 이때도 유도신문에 들어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32주 이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요 항상 시험에 문제에 보면은 아까 48시간 있었죠. 48시간. 그 다음에 요것도 뭐죠? 임신 32주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오는 거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기록 등의 열람.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는 기록을 볼 수 있죠. 근데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확인해서는 안 되죠. 이게 뭐죠? 이게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비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와서 좀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확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비밀 누설 금지가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슬라이드는 예. 자,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기록해야 줘야 될 허가해 줘야 될 경우가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한번 쭉 읽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26쪽 여러분이 26쪽에 나와 있죠. 26쪽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이제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죠.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의료 급여에 관한 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병력 검사와 관련된 거, 국민연금법에 관련된 거, 고엽제 후유증 뭐 환자 지원에 관한 거, 학교 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 이런 것들만 할 때는 뭡니까? 알려줘도 된다 이거죠. 알려줘도 된다. 그 외에는 아니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장애인복지법,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 요거 요번에 좀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요거 좀 아주 밀정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픈해도 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이럴 때는 오픈해도 됩니다. 확인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는 뭡니까? 송부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병원을 A 병원에서 이제 뭡니까? 좀 B 병원으로 갈 경우에 B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에 뭐죠? 진료기록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물론 누굽니까?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경우죠. 이런 거는 당연히 환자의 권리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검사를 또 다 하죠.
자,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등이라고 하는 것을 환자의 뭡니까? 주된 증상, CC죠? Chief Complaint.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의견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 그죠? 추가 기재, 뭐 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 수정 진료기록 등은 까지 모두 다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진료기록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는 보통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5년간 보관.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아니다. 5년이 아니고 이거는 10년짜리예요. 10년.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5년이 아니고 이거는 더 10년, 5년짜리가 있어요. 3년짜리도 있고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5년, 3년, 10년 요런 경우 다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은 뭐 여러분 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 및 대응.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지금 1, 2, 3, 4, 5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음 중 진료정보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1, 2, 3, 4,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 문제 아마 모의고사 정도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암기해 주세요. 자,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죠. 그냥 이런 내용은 뭐 아시겠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거 뭡니까? 의약품 공급자인데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당신의 회사에 의약품을 써주겠다. 그 다음에 처방할 때 당신 약을 많이 쓰겠다. 그 다음에 계속 거래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통해 가지고 금전이나 물품이나 편익이나 노무, 그 다음에 향업,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 여기에 노무란 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요? 그 업체에서 와서 이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 거 노동.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향응은 뭐예요? 향응은 술 접대하는 거죠. 식사 접대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를 쓰거나 사용을 하게 하거나 그 계속 거래한다든가 판매 등의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가끔씩 신문에 나오죠. 신문에 나올 때는 뭡니까? 의사들 뭐 했다?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리베이트. 이게 말한 게 그거예요. 리베이트 금지 이런 겁니다. 리베이트 금지 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리베이트 금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한다. 자, 그 다음에 의료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요양 방법을 지도해야 됩니다.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뭐 한다? 지도하게 돼. 지도. 안내가 아니에요. 지도예요. 지도. 용어 묻는 문제가 가끔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용어 묻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잘 좀 체크해야 됩니다. 쓰는 용어인지. 소홀히 하면은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뭡니까? 서명을 해야 되죠. 서명. 자, 다시 아까 슬라이드가 다시 사라져가지고 새로 합니다. 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죠?
하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경우죠? 수술, 수혈, 전신마취 같은 경우에서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요? 서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뭐합니까? 설명을 하고요. 뭐를 받는다고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주로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증상이 아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진단명은 뭐다? 그 다음에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내용. 수술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요. 그 다음에 의사 수술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 할 거예요. 이름을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환자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 줘야 되죠. 이런 설명을 누구 한다고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치과위생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시키면 뭐예요? 의료법 위반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뭐예요? 이런 설명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면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서면으로 알려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신고. 의료인이 할 의무예요. 의료인은 대통령령인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몇 년마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요거 용어 중요합니다. 실태와 뭐예요? 취업 상황을 누구에게? 장관에게 뭐한다? 신고한다. 요 25조 1항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니까 뭐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가 안 되죠. 반려할 때 신고를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반려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의료인들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인들이 해야 될 또 신고가 하나 더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 뭔가 이상하게 뭔가 죽은 것 같다. 변사한 거로 의심되는 때에는 누구에게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경찰서에. 요거 무지시험 잘 나오죠. 두 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26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늘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무면허 운행 금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당연하겠죠, 그죠? 의료행위를 못하죠, 면허증이 없으면. 그런데 예외적으로 면허증은 없지만 이게 면허증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죠? 외국의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의대생, 치대생, 한의대생 뭐 이런 사람들 하는 의료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의학 전공을 공부하는 학교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누구에 의해서요?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눠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뭡니까? 여러분들도 실습을 나가잖아요. 실습을 나가서 뭐 실습을 해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면허증이 아직 없지만 해보는 거잖아요. 의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 지금 이제 그거는 의료기사법에서 다룰 거고요. 지금 의료법이니까 의료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의료인 단체. 자, 의료인들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의료인 단체가 만들어지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중앙회라고 하는 거죠. 대한 의사 중앙회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중앙회를 만들어야 한다.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만들어야 되죠? 뭔가 지시를 하려고. 누가요?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지시를 하려고 의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수 없죠. 예. 그 단체에다가 지시를 하면은 쭉 내용들이 전달되겠죠. 자, 이런 중앙에는 법인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이 중앙의 회칙인 정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중앙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거는 사단법인, 재산이 많이 모인 거는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 없고요. 다음에 또 나올 때 상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중앙회를 설립을 하려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고요. 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죠. 그죠? 예, 변경을 하는 것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자, 요거 있죠. 중앙회 협조 의무. 요거 중요합니다. 중앙회는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번에 코로나 때 의사들 일 안 하고 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일하라고 했죠. 예, 그 말이에요.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중앙회는 또 뭐를 한다? 회원들에게 필요한 보수 교육을 해야 합니다.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인은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중에 치과위생사도 마찬가지죠. 예, 치과위생사 협회에서 보수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위생사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 안 받으면은 누적되면은 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입니다. 자,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를 할 수 있죠. 근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관 밖에, 의료기관 외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응급 환자를 보는 경우, 그 다음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환자가 현장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의료인은 병원이 의료기관이 아닌 그런 곳에서도 의료의 업을 행할 수 있다. 있다 돼 있죠. 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쭉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의 개설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와 있고, 요건 아까 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동그라미는 항이라고 그러죠. 2항에 보면은,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들, 요거 이제 중요하죠. 의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몇 가지인가요? 5가지를 할 수 있고요.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2개를 할 수 있고요.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3가지를 할 수 있고요. 조산사는 조산원 1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야, 지금 보면은 의료인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누군가요? 예, 간호사들이죠. 간호사. 간호사는 아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거 이번에 개정됐죠.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 말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죠?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에서 뭐죠?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의원급은 있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은 신고사항이고요. 어디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병원급 있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뭡니까? 시도지사의 뭐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까다로워요. 병원은 자 다시 정리할게요. 병원은 설립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그 다음에 의원은 신고죠. 신고. 알겠습니까? 허가인데 요거 누구요? 시도지사. 요때 시라는 거는 저거죠. 뭐 성남시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입니까? 주로 광역시급을 말하는 거죠. 서울시, 부산직할시 뭐 이런 거. 광역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원은 시군구는 요때는 이제 뭐 이천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요거 말고 미안합니다. 요거 시장이죠. 요거 시장. 요거죠. 자, 병원은 도지사나 아니면은 광역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병원하고 의원은 다릅니다. 허가 절차냐, 신고냐, 허가냐 까다롭습니다. 자,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설립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약국시설 안에, 약국 안에 의원이 있으면, 병원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약국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하여 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성간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되어 있는 경우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축, 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담합을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뭡니까? 의료기관을 하나밖에 못하는 거죠. 둘 이상은 절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글자가 깨졌네요. 운영할 수 없다. 운영할 수 없다. 여기는 운영, 여기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자가 깨지네요. 제 이름에 영자가 들어가 있어서 영자가 깨지나요? 왜 이러죠? 농담입니다. 네. 원격 의료. 자, 원격 의료는 저거죠. 컴퓨터, 화상통신, 정보통신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요즘 엄청 반대하고 있죠. 원격 의료를 한다, 못한다 말이 많죠.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요.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은 환자에 대한 책임은 누굽니까? 현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의료기관 개설 특례. 자,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 요거는 아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뭐 조산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훈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방 행정도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립병원 이런 거. 그런데 그거 외에도 어떤 특정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경희의료원이 있잖아요. 그 경희대학교에서 부속 의료기관을 만든 거죠. 예. 이런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뭡니까?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근데 이 부속 의료기관이 병원급이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뭐 너무나 또 영자가 깨졌네요. 운영에 관한 할 수 있다. 뭐 넘어갑시다. 자, 공중보건의사 요즘 이게 말이 많죠.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 의료인으로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비슷한 병력 판정 검사 전담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또 하게 하지 말라. 당직 의료인으로 활용하지 말라 이 얘기죠. 왜? 공직 그 보건 의료원 즉 보건진료소, 보건소 등의 상주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그 임무에 충실하라 이 말이죠. 네.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구수 군정장에게 누굽니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고요.
특히 이때 뭐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고 방사선 관계 정도 된 피폭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지금 방사선 촬영을 하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근무하게 되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피폭 관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앞치마 입고 이런 거 잘 해야 됩니다.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장색 말고요. 특수 의료 장비 설치할 때는 이거는 뭡니까?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 되고 정기적인 품질 관리 검사를 받아야 되고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신고가 아니고 뭐라고요? 등록이라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합니다. 특수 의료 장비 설치 운영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자, 넘길게요. 자, 휴업, 폐업 신고. 특히 요즘 의료업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할 경우 1개월 이상의 휴업, 즉 폐업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뭐 하면 되니까 신고. 허가가 아니에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거라든지 요즘같이 코로나가 있을 때는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업 신고를 허가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폐업하는 사람들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되죠. 예. 신고사항이고요. 신고사항. 그 다음에 감염병일 때는 안 될 수 있다는 거 꼭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코로나랑 연관 많죠? 예. 자, 이렇게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가지고 있던 진료기록부 덩어리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냥 소각할 거예요? 아니죠. 이거를 다른 데다가 보존을 해야 돼요. 어디에 해야 되느냐? 원칙은 누구에게입니까?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그냥 한두 달, 한 2, 3개월 쉬었다가 또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는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그냥 직접 보관할 수도 있어요.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유학을 뭐 1년간 갔다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치과를 잠시 스톱할 때 이때 진료 기록부를 다 보건소장에게 줘야 되느냐? 그거를 잘 얘기를 잘하면은 그냥 자기 집에 창고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과위생사는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당직 의료인. 아까 공중보건의사들 당직 의료인으로 활용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당직 의료인은 뭐냐 그러면은 당직 의료인은 응급 환자와 어디 됩니까? 당직 의료인은 병원에 있어요. 병원, 각종 병원.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합니다. 이런 법적으로 둬야 되죠. 그래서 당직 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종류, 환자 숫자 따라서 복지부 이용으로 정하는 거죠. 당직 의료인은 누구를 위한 거다고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를 위해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치과병원을 볼까요? 치과병원.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입원 환자가 거의 없죠. 치과에서 병원 입원실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병원에도 당직 의료인이 있다 없다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이네요. 진료 과목.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한방병원,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서 진료 과목을 추가할 수 있고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별 어려운 말은 없죠. 예. 치과의 진료 과목은 치과 병원에서만 표시할 수 있죠.
치과의원인데 치과의원에서는 진료 과목을 표시할 수 없어요. 교정 전문 치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치과 병원에서만 교정과 무슨 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병원이 있다면 다 여러분이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잘 기록해 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1교시가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2교시 문제도 풀어보고 요약된 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